요 앞에 요 지금 초록색 띠는 햇살 들어온 초지 있잖아요. 저기 측면에 있는 배를 설치를 해놨었어요. 예, 그 아래 하멜 표류의 그 선박을 모형을 요 앞에다 설치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본래 하멜은 어디로 그러면 이 표착돼서 왔을까? 그러니까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다가 1653년 8월 15일 16일 이때 여기 지금 제주도에 표착된 거거든요. 그러면 1653년이면 효종 때예요. 효종 임금 때. 그 효종 임금 때 여기에 표착돼서 60여 명이 왔는데 많이 죽지요. 죽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제주에 이제 군인들이 출동해 가지고 대정연에 가서 하루 재운 다음에 제주시로 데리고 가요. 그 제주시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일부 지휘부는 그 목민관 앞에 이제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말이 통할까요? 요 탐나말하고 네덜란드 말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이 있는 할아버지가 왔어요. 신문관으로. 그 신문관으로 온 사람이 벨테브레라는 사람이에요. 벨테브레.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1627년이니까 27년 전에 역시 표류돼서 왔던 사람이에요. 벨테브레가. 그래서 이 제주에 물 떨어져 가지고 상륙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구하러 왔는데 그만 이제 발각돼 가지고 잡히니까 3명이 잡히니까 나머지는 도망가 버렸어요. 일행들이 배를 끌고 이 사람들 남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끌려가지고 이 벨테브라는 사람이 조선 궁궐에 끌려가서 귀화를 합니다. 이름을 박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27년 뒤에 이 하멜 일행이 표류돼서 왔을 때 바로 이 벨테브레 박연이 내려와서 하는데 네덜란드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떠듬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 떠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테브레 박연은 이제 귀화해가지고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도 두고 그렇게 살다 가는데 이렇게 이 제주 목간에 왔던 하멜 일행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제주에서도 시도하다가 이제 걸려서 다시 붙들렸는데 당시 하멜이 묵었던 것이 어디냐? 하멜이 묵었던 곳이 광해군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1641년에 돌아가셔요. 제주에 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내일 거기를 갈 텐데 바로 1641년 돌아가신 그 자리에 하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641년 뒤에 1653년이니까 몇 년 뒤에요? 8년? 12년. 그래서 이 하멜 표류기를 보면 그 조선왕이 있었던 집이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참 그 연계가 재밌죠.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육지로 송환이 돼서 육지로 보내져서 우리가 가는 이 요백길 루트로 그러니까 강진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전주도 들리고 삼내를 거쳐서 공주로 해서 수도 서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고 당시 이 효종이 이제 그들을 관리하는데 나라에서 이제 먹여 살리고요. 그러다가 청나라에서 사신이 와요. 사신이 오니까 이 하멜 일행을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시킵니다. 숨기는 거예요. 청나라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숨기는 걸 알고 다음에 이제 1655년쯤에 청해에서 사신이 오면 이들이 그들과 어떻게든 연락이 닿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려고. 이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들을 전라남도 강진, 전라 병영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내려보내요. 그 내려보낼 때 순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여수도 보내고 그리고 남원도 보내는데 그렇게 이제 흩어뜨리는 이유는 당시 기근이 와서 이들 중에도 일부 죽어요. 그래서 남원에도 5명이 이제 분산 배치돼서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여수로 갔던 이 하멜 일행이 끝내 활동하면서 배 한 척을 이제 구하죠. 그렇게 해서 탈출의 시도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10여 년 동안 이들이 여기 살았고 그래서 돌아간 뒤에 이제 본인 소속의 동인들사에 여기에 이 표류에서 포로 생활한 그 긴 10여 년의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쓴 것이 하멜 표류기인데 그 하멜 표류기라는 이름은 본래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105쪽에 한번 보세요. 105쪽에 보면 그 그림 난선 제주도 난파기 보이죠? 난선 제주도 난파기. 그리고 부록의 조선 국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멜 표류기로 이제 알려줘서 기획문이 세상에 알려줬고, 본래 이 자리가 아닐 거라는 게 더 확실해요. 그래서 이 하멜 표류기에 실린 이 그림에 보면 좌측에 그 제주도 이제 서쪽에, 물론 이쪽 서쪽 편이니까 여기도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대략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대정읍의 신도 1위 도구리 알동산에 이걸 세웠어요. 제가 2022년 4월 25일 그 자리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난파돼서 이 숨진 네덜란드인을 기리기 위해서 비를 세워줬습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주에 오면 여기를 꼭 가봐야 되겠죠. 그 교재의 110쪽을 보시면 생사를 넘나들면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도하다가 포로가 돼서 조선 정부에 온 외국인이 귀양을 갑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 하멜이 귀양 간 게 바로 강진이었어요. 전라 병영으로 가서 그 병영 앞에 한 달에 2번씩 풀도 뽑게 하고, 그리고 그 강진에 가면 전라병영이 아주 웅장하게 있거든요. 꼭 안 가보시는 가보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곳이에요, 전라병영이. 그래서 그 성문도 다 복원이 돼서 아주 좋고, 그 앞에 이 하멜길이라고 해서 담벼락에 돌담 싼 게 어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을 텐데, 네, 106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106쪽에 보면 그 201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연구회 스님들이 여기를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하멜 돌담길이라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 하멜과 관련된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110쪽을 다시 보시면 이 표류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와 죽음이고 난파돼서 뭐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는데, 또 한편 인류문화사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이 표류예요. 문화의 교류.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린 게 처음이라고 하는 게 이 하멜의 표류기인데, 그래서 이 하멜을 통해서 조선 정부는 정보를 얻는 거죠. 서양의 어떤 문물이나 이런 차이점을. 그래서 거기 보면 한 일예로 1599년에서 1872년까지 273년간에 일본으로 간 조선인 표류한 게 967건에 9751명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에서 정치범이 돼가지고 제주에 유배 온다고 하면 유배 오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표류해서 가기도 하고. 과거 시험 보러 서울로 가다가 표류돼서 막 어디 베트남 다 돌아다니다가 살아서 돌아와서 끝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낙방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우리 조선 선박이 표류한 것이 약 175년간에 172건. 또 반면에 조선의 중국 선박이 표류한 거, 여기 제주 같은 예를 들겠죠. 240년간 240건. 그리고 오키나와 옛날 육후국에 조선 선박이 간 게 211년간 31건. 어마어마 많죠. 그래서 이런 이 표류에서 돌아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수기, 기행 뭐 이런 걸 쓰는 것이 바로 이 해양 표류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서 정보 교환이 되고 외국에 대한 문물을 알게 되고 이런 좋은 이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본래의 의미는 표류돼서 생과 사를 넘나는 그런 고통과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디 딴 데 가서 잡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이거를 쓰게 되면 이게 조선의 왕에게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를 제가 111쪽에 써놨어요. 그 장한철이 영주 시기에 육후열도 육후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표회록을 남긴 거라든지, 최부가 남긴 금난 표회록이라든지, 그 110쪽 보세요. 최부가 표류돼 가지고 어디로 해서 돌아가지고 요동을 거쳐서 우리 의주로 해서 산양으로 돌아온 곳이 있잖아요. 이런 걸 남김으로써 문화사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11쪽 아래에 보면 문순득의 이
표류기는 정약전에 표해시말이라는 거에 실려 있는데 이런 정보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저하고 올 1월에 일본 다녀오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영암 쪽에 있는 선비 강항이 남긴 포로로 다녀온 책이 뭐예요? 강항 선생이 남긴 거. 간양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 간양록을 통해서 당시 교토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던 그 궁궐 거기 내부도 들어가 봅니다.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한 선비였고 지식인이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돌아와서 후인 제자들이 남긴 게 이제 간양록이 돼요. 그래서 이 강항 선생은 살아서 돌아온 뒤에 관직의 요청을 많이 했지만 끝내 가지 않고 산 제하에 남아서 후학을 양성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당시 끌려왔던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교토에 있는 이 비총 호무덤 거기에 이 끌려왔던 조선인들이 제사를 지내자고 제문을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강항 선생이 제문을 써줍니다. 그래서 제사를 쌀을 걷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이야기들도 그런 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멜 기념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념이라는 게 좀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여기 기념할 것이 아니고 뭔가 표류했던 데는 그 사람들 유령비를 세워서 위로하거나 이런 거고 어쨌든 이 자리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기록에 보면 그래서 제가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쪽이에요. 신도일이라고 하는 그곳. 이걸 통해서 표류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또 그들이 남긴 이 표류 문학 작품이 상당한 또 교류와 소통과 이 해양 바닷물을 통해서 문물 교환이 되는구나 이런 이 긍정적인 기여도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 오른쪽에 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고 이제 송악산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